노년을 지혜롭게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별다른 의도 없이 평소처럼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고 되짚어봐도 특별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대화가 자꾸 겉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혼자 생각해보면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툭툭 던지던 말들이 이제는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한 번씩 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괜히 잔소리처럼 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면 할 말도 못하고 관계는 점점 서먹해지고 결국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성격이 문제인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말의 방향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말을 많이 하는데도 대화 후에 왠지 피곤하고 불편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이야기하고 좋은 의도로 말하는데도 듣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한쪽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조언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색함을 만드는 말과 편안함을 주는 말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방향, 타이밍, 그리고 그 말 뒤에 담긴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그 작은 차이를 알고 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대화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말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만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이미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말에 조금만 더 담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말만 하면 왜 대화가 어색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왜 어색함을 만드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말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마음은 다치는 말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밤에도 자주 깨고 낮에는 보챌 때가 많아서요. 며느리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분은 며느리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거야. 나 때는 애 셋을 혼자 키웠어. 시어머니 도움도 없었고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다 컸잖아. 지금은 육아 도우미도 있고 온라인으로 물건 주문도 되고 옛날보다 훨씬 나아. 사실만 말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며느리를 무시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네. 그렇죠. 그럼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전화를 잘하지 않았고
이분은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고 계속 생각하게 됐답니다.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오히려 며느리가 더 속상해한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에 관한 연구를 평생 진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먼저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힘들어요라고 말했을 때 원한 건 사실 확인이 아니라 감정 공감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많이 지쳤겠다 같은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로저스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더 힘들어, 예전에는 더 어려웠어 같은 사실 중심 반응을 주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정말 힘들겠네요, 많이 지치셨겠어요 같은 감정 중심 반응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실 중심 반응을 들은 그룹은 대화 의지가 급격히 떨어졌고 더 이상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들다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사실만 말하면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참아야 하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팩트는 맞지만 마음은 다칩니다. 우리는 왜 사실을 먼저 말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도우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실들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내 힘듦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정말 힘들겠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 얼마나 지칠까. 며느리 얼굴 보니 마음이 아프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자신의 마음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고 나면 시어머니가 예전 이야기를 해도 귀 기울여 들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사실을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렸을 때 전하는 사실은 위로가 되지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전하는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팩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와주려다 오히려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가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요즘 아들 취업 문제로 속상해서 잠도 잘 안 와. 이력서를 수십 번 넣었는데 번번이 떨어지니까 아들도 기가 죽고 나도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이분은 친구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아는 회사 사장님한테 연락해 볼까? 거기 지금 사람 뽑는다고 들었어. 그리고 이력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 내가 아는 곳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봐. 그리고 요즘은 학원도 다녀야 돼. 면접 준비하는 곳 있잖아. 거기 다녀보라고 아들한테 얘기해봐. 하나하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친구는 응, 그래. 고맙네라고 했지만 표정은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나 먼저 가봐야겠어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분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이것저것 방법을 알려줬는데 오히려 친구가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조언부터 하게 될까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빨리 방법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해봐 하며 해결책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위로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아들 취업 문제로 속상하다고 말했을 때 정말로 원한 건 뭐였을까요? 회사 소개, 이력서 전문가, 학원 정보, 어쩌면 그런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정말 속상하겠다, 많이 걱정되겠네 같은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조언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조언을 받으면 뭔가 행동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회사 사장님한테 연락해준다는 말을 들으면 그럼 나도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근데 아들이 거기 가고 싶어 할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력서 전문가, 면접 학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좋은 의도지만 듣는 사람은 내가 이걸 다 해야 하나 하는 부담을 느낍니다. 더 큰 문제는 조언이 많을수록 상대방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려던 말이 오히려 상대를 작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그거 참 속상하겠네. 아들도 힘들고 자네도 마음 졸이고 내가 뭐라 위로할 말이 없구만.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차나 한 잔 더 하지.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자신의 마음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조언받지 않아도, 해결책을 듣지 않아도 그냥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물론 상대가 정말로 조언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가 좀 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필요하면 말해줄까?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듣고, 원하지 않으면 사양할 수 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제한이 되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도움인지 내가 주고 싶은 도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도움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관계가 불편해지는 말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교회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언니, 이 옷 어때요? 오늘 새로 샀는데. 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했답니다. 색깔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우리 나이에는 밝은 색이 낫지 않아? 그리고 저 디자인은 요즘 유행 지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다른 걸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옷은 색깔이 어두웠고 디자인도 조금 오래된 스타일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솔직하게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아, 그래?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라고 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는 새로 산 물건을 이분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분은 섭섭했습니다. 난 친구 잘 되라고 솔직하게 말해준 건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좋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지혜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항상 말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새 옷을 입고 왔을 때
그 순간 친구가 원한 건 뭐였을까요? 정직한 평가? 아니면 기쁨의 공유? 친구는 새 옷을 샀을 때의 설렘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언니, 이거 봐. 나 오늘 기분 좋아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필요한 반응은 어머, 예쁘다. 잘 어울린다는 공감이었을 겁니다.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좋지만 진실을 말하는 방식은 사랑이어야 한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솔직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맞는 말을 바로 하게 될까요? 솔직한 게 좋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솔직한 게 친구를 위하는 거다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타이밍은 다른 문제입니다. 맞는 말이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상처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의 경우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어머, 새로 샀구나. 기분 좋겠네. 옷 사는 재미도 쏠쏠하지. 이렇게 먼저 친구의 기쁨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요즘 밝은색 옷들이 많이 나오던데 우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다음에 같이 보러 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타이밍과 방식이 다릅니다. 맞는 말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조언을 구할 때, 진짜로 의견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할 때는 그 기쁨을 먼저 함께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평가는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기쁨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말하는 것, 공감보다 조언을 먼저 건네는 것, 그리고 맞는 말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들이지만 상대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수가 적어도 대화가 편안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의견보다 감정을 먼저 건네고 말보다 여백을 남기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말들, 어색함을 줄이는 말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견보다 감정을 먼저 건네는 말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아들 부부가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애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큰일이에요. 뭐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아들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요즘은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애한테 잘 타이르고 학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먼저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근에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실수한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많이 걱정되겠구나.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애도 힘들 테고 너희도 속상하고 내가 봐도 다들 마음고생이 크네.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를 다그치자니 가엾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그렇게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성지능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감정 먼저 다루기입니다. 골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걱정, 불안, 답답함 같은 감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논리적인 해결책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바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먼저 힘드시겠어요, 속상하시겠네요 같은 감정 공감을 해준 뒤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감정 공감을 먼저 받은 그룹이 해결책을 훨씬 더 잘 받아들였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감정이 인정받으면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무시되면 방어벽이 생깁니다. 넌 내 마음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은 먼저 아들의 감정을 인정해줬습니다. 많이 걱정되겠구나, 속상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아들의 마음을 먼저 다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속마음을 꺼냈고 진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견을 말해도 아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을 뿐인데 대화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의견을 말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해소되기 전에 의견을 말하면 그건 충고가 아니라 잔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나면 같은 말도 조언으로 들립니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도 타이밍에 따라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마음을 먼저 다루는 것, 그것이 편안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걱정되겠다, 속상하겠다, 힘들겠다 같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보다 여백을 남기는 대화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영감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야. 병원 가자고 해도 안 가려고 하고. 친구가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분이었다면 바로 말을 이어갔을 겁니다. 병원은 꼭 가야지. 우리 남편도 그랬는데 나중에 큰일 날 뻔했어.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 돼. 내가 아는 병원 소개해 줄까? 이렇게 빈틈없이 채워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냥 친구 손을 가만히 잡고 조용히 기다렸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남편이 검사 결과가 무서운가 봐. 나도 걱정되는데 남편은 더 겁나겠지. 근데 나도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계속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많이 무섭겠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전화해라고만 말했답니다. 친구는 눈물을 훔치며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침묵이 어색할까요? 빈틈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말을 멈추면 내가 뭔가 말을 해야 하나, 이 침묵을 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말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 감정을 추스를 시간 말입니다. 말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대답하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은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천천히 반응하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말을 곱씹으며 듣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같은 대답이라도 속도에 따라 전달되는 느낌이 다릅니다. 여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공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면 상대방은 듣기만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있으면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고의 도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은 친구에게 여백을 주었습니다. 빈틈을 채우려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진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만약 바로 조언을 쏟아냈다면 친구는 그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백이 있었기에 친구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화 중 잠시 말이 끊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말을 채우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준비되면 스스로 말을 이어갈 것입니다. 말보다 여백을 남기는 대화, 그것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빈틈없이 채워진 대화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침묵이 있는 대화는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천천히 말하고 가끔은 침묵하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 그것이 편안한 대화의 리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를 설득하지 않는 말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데 왜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반대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세상에 회사 그만두면 어떡해?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데?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근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아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버지는 솔직히 걱정이 돼. 안정적인 회사 그만두는 게 아빠 입장에선 불안하거든. 근데 내가 그만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잖아. 아빠가 내 나이 때 생각해보면 나도 내 길을 가고 싶었으니까.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다른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무섭긴 해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여러 번 나눴고 결국 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한 뒤에 창업을 했습니다. 실패할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나름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면 오히려 얻게 된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방어적이 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자기 의견을 고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득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마음을 엽니다. 이 사람은 날 바꾸려 하지 않는구나. 내 생각을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방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하면서 말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긴다. 물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도 깎아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꾸준히 진심을 전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설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설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은 아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이렇게 해야 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걱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들의 마음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방어벽을 내리고 진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설득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서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왜 상대를 설득하려 할까요? 내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하는 마음에서 상대를 이해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노력이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날 무시하는구나, 내 말은 안 들으려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니까요. 상대를 설득하지 않는 말, 그것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은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결정을 존중할게 같은 말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말만 하면 왜 대화가 어색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는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마음은 다치는 말이었습니다. 팩트는 맞지만 감정이 무시되면 상대방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둘째, 도와주려다 오히려 부담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조언이 공감보다 먼저 나가면 상대방은 압박을 느낍니다. 셋째, 틀린 말은 아닌데 관계가 불편해지는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상처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색함을 줄이는 말의 방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의견보다 감정을 먼저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다루면 대화가 열립니다. 둘째, 말보다 여백을 남기는 대화였습니다. 침묵과 여백이 오히려 편안함을 만듭니다. 셋째, 상대를 설득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을 때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색함은 성격이 아니라 말의 방향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말주변이 없어 하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설득보다 존중을 먼저,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하기 전 3초 멈추기입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말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상대가 원하는 건 뭘까? 사실일까? 공감일까? 조언일까? 위로일까? 단 3초만 멈춰도 여러분의 대화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말이 위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배워왔습니다. 그 지혜를 조금만 더 말에 담으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더 따뜻한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말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초 멈추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여백을 남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